자, 여러분 EV4를 데리고 온 지도 이제 벌써 2000km를 넘었습니다. 지금 2000 거의 100km까지 탄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배터리도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좀 더 실사용 영역에서의 주행 가능 거리를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 후에 190km를 탄 지난 거리는요, 분당과 서울 사이에 있는 시내 구간에서만 탔던 주행 거리였어요. 6시간 40분 동안 190km, 그러니까 평속이 시속 20 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가다서다 하고, 때로는 시동을 걸어놓고 에어컨 켜놓고 제가 차 안에서 약간 낮잠을 잤던 적도 있고요. 그냥 일상 조건에서 타고 다녔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누적 연비는 8.0km/kWh를 기록했어요. 배터리는 59%가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고속도로에 올려서 장거리로 한 200km 정도를 더 달려볼 예정이거든요. 과연 이 차는 최종 몇 킬로미터 정도까지를 실생활 영역 조건에서 달릴 수 있는지. 에어컨은 항상 오토로 켜놓고 실내 온도는 23.5도로 맞춰뒀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기 전에 EV4를 가지고 있으면서 느꼈던 약간 소소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통신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가끔씩 내비게이션 입력을 했을 때에 이 커넥티드 경로를 산출하는데 시간이 수분이 걸리거나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속 시도를 하다가 한 5분, 6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단말기에 있는 알고리즘으로 경로를 짜겠다라고 나오는데, 한두 번 시도를 해보고 몇 초를 기다린 다음에 안 되면 그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버퍼링 상태로 그냥 멎어버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한 번은 이 카플레이와 이 원래 기본 터치스크린의 화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화면이 그냥 까맣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먹통 현상으로 떨어졌던 적도 거의 드물지만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도 터치 화면을 두드리면 다시 살아나기는 했어서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버그 경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페인트 칠의 이 약간 그 오렌지 필, 저는 사실 오렌지 필에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 약간의 그런 굴곡이 있는 거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차에 있는 오렌지 필은 좀 심해요. 네. 기아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신차 출고 받았을 때 보면 약간 이게 좀 있는 편이기는 한데 약간 눈에 좀 띈다. 이거는 차를 구매하실 때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민감하다면 다시 한번 사기 전에 실물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차를 못 산다? 좀 뭐 그 정도까지의 어떤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속도로에 이제 올라왔고요. 나머지 구간들은 최대한 고속도로 위주로만 채워보면서 이 전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차를 출고받아서 탄 전체 전비는 6.8입니다. 저게 꽤 오랫동안 7.5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차 안에서 업무를 보거나 잠깐 좀 잠을 자거나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몇 시간씩 세워놓을 때마다 저 전비가 좀 떨어졌고요. 저게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기를 주행하지 않으면서 과소비했던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행 전비라기보다는 세워놓고 차 안에서 이것저것 할 거 다 한 다음에 평균 전비라고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배터리가 50%로 딱 절반 썼습니다. 주행 가능한 거리가 227로 고속도로 올라오니까 확실히 좀 많이 깨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맥스 수치를 보시게 되면 253km, 그러니까 공조 아끼고 다른 전자장비들 아껴서 쓰면 지금 50% 가지고 253, 100% 기준으로는 여전히 500km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2000km 정도 타보니까 저 맥스 수치는 사실 좀 많이 희망적이기는 해요. 아무리 연비왕이라고 해도 저 맥스 수치를 실현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떠있는 주행 가는 거리, 액추얼 주행 가는 거리와 맥스치와의 갭을 최대한 줄여본 게 바로 어젯밤이었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260 들 때 257 정도 붙이는 한 3km 정도 격차까지 연비 주행을 해서 붙여보기는 했지만, 웬만해서는 특히 이렇게 공조장치 오토 에어컨 쓰면서는 쉽지는 않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상황에서 226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45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좀 막히다 보니까 고속도로 들어온 지는 1시간 정도가 됐는데 전비는 8.6이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평균보다는 더 이 고속도로 위에서 끄는 전비가 더 잘 나오고는 있는데, 길이 좀 풀리고 나면 저건 아마 다시 7점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승차감 부분, 제가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진짜 좀 감탄을 했거든요. EV3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거는 그랜저급이다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좀 타보니까 그랜저급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차가 모체를 두고 있는 K3나 아반떼 같은 약간 그런 레벨보다는 확실히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차량을 인도받았을 때는 타이어 솜이 참 조용하다고 느껴졌는데, 지금 2000km 이상을 타고 나니까 살짝 트레드 마찰 소음이 약간은 좀 올라오는 것도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젠쿡 구이수를 이겨보려고 제가 이 타이어 공기압을 극단적으로 빼기도 하고 높여보기도 하고 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의외로 이 공기압의 전비가 그렇게 민감하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승차감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약간 공기압을 전 지금 또 낮춰서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권장이 36psi인데 저는 지금 한 33, 34 이 정도까지 좀 내려서 타고 있지만, 체감되는 전비의 차이는 의외로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래그 결과에서 보여졌듯이 실제로 구동력이 전달되는 접지 면적에서는 조금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거 대비 떨어지는, 피해보는 전비의 양이 크지 않아서 일단 지금 저는 약간 공기압을 좀 낮은 세팅으로 타고 있어요. EV4 타시는 분들은 공기압을 좀 조정을 하시면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위치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계기판 보이시나요? 맥스로 갈 수 있는 잔여거리 191인데 지금 고속도로 위에서 거의 189까지 주행 가는 거리를 좀 늘려놨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는 숫자가 176, 여기 써있는 숫자가 여기 나오고요. 지금 현재 운전하고 있는 패턴을 통해서 저 176보다 더 멀리 가는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가면 176보다 더 짧게 가는지에 따라 노란색으로 왼쪽으로 더 짧은 거리가 표시되거나, 이렇게 그린 컬러로 오른쪽으로 더 많은 거리들이 표시되게끔 되거든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하니까 맥스로 갈 수 있는 수치 189, 거의 근접하는 188 정도까지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전기차한테는 이 고속도로가 전비를 뽑아내기에 매력적인 주행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 EV4의 이 생김새,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디자인이 호불호를 가르기는 했지만, 주행 가는 거리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유도를 준 게 확인이 됐어요. 스탠다드 배터리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스탠다드 배터리로도 한반도 안에서는 어디든 움직임의 제약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 잠깐만 물리면 되잖아요. 부산까지 가는데 내가 진짜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리고 논스톱으로 간다, 그래도 걱정 없지만 그런 경우들은 잘 없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80kg 정도 더 무거운 큰 배터리를 끼고서 가속 성능도 느려지고 전비도 조금 더 미세하게나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갖는 것보다 저는 가볍고 가성비가 좋은 스탠다드형 배터리를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정말 반신반의했어요. 스탠다드 배터리 한 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할 걱정은 지금은 이제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전비가 좋음에도 이게 이제 배터리 자체가 작다 보니까, 보통 전기차들은 20%에서 배터리 충전 경고등을 띄우는데 이 차는 25%에서 그걸 띄워요. 그리고 나서 15% 정도 되면은 이제 출력 제한 등까지도 금방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100%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반경을 다 쓰면서 타는 거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출력 제한도 있고 배터리의 어떤 내구성도 따져보고 이런 거를 할 때에는 100%까지 완충하고 한 20%까지 쓰고 80%의 레인지만을 가지고서 운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고속도로 기준으로 약 450 정도를 지금 탄다고 계속 나오니까 360km 정도를 타게 되는 거죠.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해운대까지 간다 그러면 360km 커버가 안 될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5분 10분만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배터리 조금 다 진을 빼서 쓴다 생각하고 100%에서 한 5% 구간까지 다 쓴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여전히 해운대까지 갈 수는 있는 능력은 된다라는 거죠. 순간 전력량을 띄워놓고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시속 100km를 달릴 때에도 순간 사용 전력이 지금 10kW
미만을 종종 씁니다. 한 6kW, 7kW 가지고 이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10마력밖에 안 되거든요.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10마력으로 시속 100km를 크루징을 할 수 있다? 와, 이거는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진짜 이 전비 효율을 희한하게 정말 잘 뽑는 것 같아요. 칭찬을 해주고 싶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지금 시속 108, 109인데 순간 전비가 9 이상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좋은 전비를 뽑기 위해서는 발컨을 쓰시는 게 맞아요. HC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유지하는 게 더 가장 큰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속도가 1, 2km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그 속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스로틀을 많이 여는 이러한 형태의 주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컨을 하게 되면 예측 운전이 훨씬 더 멀리 가능해지고 조금 속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급하게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스로틀을 제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는 확실히 에이더스를 켠 것보다는 제가 운전하는 게 전비가 더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막힌 길에서는 똑같습니다. 전기차는 약간 운전하는 그 요령이 있어요. 원하는 속도까지 간 다음에 엑셀을 다시 거기서 한번 살짝 좀 들어줘 보세요. 살짝 힘을 빼보시면 빼도 그 속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 딱 탄력을 얻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가지고 노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생제동에 또 하나의 오해가 좀 있거든요. 회생제동은 결국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단순화 시켜보면 속도랑 질량으로만 결정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속 100으로 달리고 있을 때 회생제동으로 걷어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그 100km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던 느렸던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까지 급가속해서 올라간 차랑 느리게 올라간 차랑 급가속해서 빨리 올라간 차가 거기서 급제동을 한다고 해서 전기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생제동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량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올 때 쓰는 전기량을 줄여야지만 연비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전기차를 급가속할 때 썼던 그 전기 에너지는 사라졌고 회수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시속 100km로 달릴 때에 회생제동을 하면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천천히 길게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단시간에 급제동을 하면서 빠르게 충전량을 늘리는 것, 이 부분에서는 회생제동량의 총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단시간에 급제동을 하면서 빠르게 배터리로 충전을 할 때 부작용은 전기는 회수는 되지만 모터나 인버터,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효율의 저감 구간들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가속할 때 버려지는 그런 에너지량처럼 현격한 차이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전기차 급가속은 정말 금물이다. 회생제동할 때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급제동을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하다. 하지만 부드럽고 천천히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회생제동을 길게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이러한 형태가 조금 더 효율은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를 타다가 뭐 약간 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 보면은 페달 5인 사고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회생제동이 아니던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전기차로 넘어와서 회생제동 기능을 켜고 타시면 엑셀만 가지고서 떼면 감속량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발을 브레이크 페달 쪽으로 안 가고 엑셀 위에서만 놓고 이렇게 쓰시는데, 그렇게 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급박한 상황이 되면 이걸로 내가 감속량을 조절했기 때문에 엑셀 페달이 브레이크 페달이었다라고 순간적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기차를 탈 때 회생제동을 쓰는 거 좋은 일이죠. 하지만 회생제동이 레벨 1, 2, 3로 올리는 게 그게 레인지를 올리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달 5인 사고도 예방을 할 겸 저는 회생제동량을 다 끄고 타시는 거, 레벨 제로로 만들어 놓고 브레이크랑 엑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시는 그러한 주법을 진짜 강력하게 좀 권해드려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그 운전 형태를 굳이 바꾸지 마시고 속도를 줄일 때에는 브레이크 페달로, 가속을 할 때에는 엑셀로 요렇게 몸에 밴 대로 계속 운전을 하시는 게 이런 그 사고들도 위험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령으로 70대 80대
20대 운전자분들로 가시게 되면 이 회생제동을 이용한 이 감속이 어느 순간 진짜 갑자기 이게 브레이크 페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없을 것 같아요. 레벨 제로에 놓는다고 해서 회생제동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레벨 제로로 놓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시면 패드를 쓰지 않고 회생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단점은 발을 왔다 갔다 옮겨야 되는 이 귀찮음 뿐인데, 그 귀찮음 사실 이전에 내연기관 때는 이미 매일매일 쓰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레벨 제로 아니면 회생제동 스마트,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는 이게 회생제동 레벨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쫙 그냥 타력주행으로 코스팅으로 가게끔 하고요. 앞차 가까워질 때만 얘가 제동을 도와주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로 쓰시는 게 모두가 해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25%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주행한 거리는 완충 후에 344, 배터리의 4분의 3을 가지고 345, 배터리의 25% 가지고 115km, 100% 기준으로는 460km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전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인제 갈 때는 강원도 쪽이라서 고도가 좀 달랐잖아요. 평지보다는 전비가 좀 불리했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평지 위주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올라온 다음에도 오히려 평균 누적 전비가 시내에서 탔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8.0으로 시내에서 마감을 했는데 고속도로 올라와서는 8.1, 8.2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자, 20% 됐는데 365km 정도를 탔습니다. 그냥 혼합 기준, 일상 데일리 기준으로 탔을 때의 그 정도를 탔거든요. 휴게소를 안 들리고 365를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정도는 커버한다. 그리고 정말 급한 일이 있다면 배터리 10%, 5% 남을 때까지 써도 뭐 당장 차가 고장나거나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배터리의 내구성의 이 저전압 상태, 낮은 배터리 양을 갖고 있는 걸 오래 노출시키는 게 좋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정말 필요하다면 배터리 0% 남을 때까지 타셔도 돼요. 차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탄다고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450km 정도까지 탈 수 있으니까 한반도 어디든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1년 전쯤에도 이 말씀을 어느 리뷰에선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전 전기차의 기술 발전의 미래는 배터리를 점점 더 큰 걸 실어서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작은 배터리를 싣고서 멀리 가는 차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첫 국산차가 저는 이 EV4라고 생각을 합니다. 60kWh도 안 되는 이 작고 가벼운 배터리를 가지고 불편함을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준다는 거, 이거면 된 거죠.